메모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여대 2011학년도 수시 오전반 문제 1번, 2번 보겠습니다. 서울여대는 문항 1번에서 시장과 정부 개입을 주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시장 실패 분노의 포도라는 배경 지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직접 삽입은 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학생은 이 설명을 다 듣고 난 뒤 이 배경 지식을 듣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출제되는 주제라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시문은 허리케인 이후 가격 폭리 현상을 놓고 규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논거보다는 일반적 시사점만 소개를 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학생들이 보고원에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 뒤에 찾아온 약탈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 찰리가 입술고 지나간 뒤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에게 가격 폭리 처벌법을 시행할지 여부에 대한 이런 찬반 양론이 될 것입니다. 법무장관 법을 중시한 입장이죠.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는 옳지 않다. 지금은 자발적 구매자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시장에 들어가 자발적 판매자를 만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시장이 만들어지는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라 볼 수 없다. 비상 상황에서 강요받는 구매자에게 자유는 없는 만큼 정부가 법을 통해 개입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입의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을 중시하는 일부 경제학자들은 법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주의자겠죠.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에 비해서 뭐가? 공급이 턱없이 작다면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야 또 다른 공급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공급이 확산될 것이고 이 수요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재해를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격이 올라가는 일은 화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윤리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장사꾼을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복구가 빨라지진 않는다. 그들이 악마가 될 때 오히려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 둘 때 신속한 복구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법의 집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장주의자 논거가 될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핵심 주장을 서술하고 하나 입장을 택해서 비판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찬성과 그리고 반대 논거를 좀 더 면밀하게 소개를 하고 나머지 서술은 이것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을 택하면 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따라서 찬성의 논거에서 봤을 때는 자유시장이 성립되지 않는 비상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법의 개입이 절실하게 된다. 왜? 그냥 방치할 경우 시민의 고통이 지나치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정부가 신속하게 개입함으로써 고통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될 것이다. 환자를 자연치료에 맡길 것인가 이러한 비유적 상황을 두고 봤을 때 물론 그대로 두면 환자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만큼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이 고통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윤리성의 결여가 과다해서 바로 법 질서와 정의를 뒤흔든다면 이것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법의 신속한 개입을 통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런 입장은 시장경제 개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는 그러한 대전제 속에서 전개가 되는 그런 논의가 될 것입니다. 유사한 예로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힘을 행사하거나 혹은 기업이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힘을 행사했을 때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바로 뭐다? 평등과 그리고 형평에 따른 이러한 정의의 정신 이것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의 도입부에 있는 그런 문제 제기를 그대로 출제를 한 것이죠.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시장의 효율성과 자발성이라는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서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는
공급 위기를 가장 신속하게 해결하는 경제 행위가 된다. 바로 투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혼란이 가장 단기간에 해결이 되고 정상적인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은 효율성과 시장주의자들의 근본적인 입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들은 이런 윤리의 문제를 상인의 상도의라는 윤리의 문제를 왜 법으로 강요하게 되는 것인가? 법의 영역과 윤리 영역은 별도의 영역이고 지독한 상인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불법적인 상인은 아니다. 이 부분을 제시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정부의 개입은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풍선 효과의 가능성도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오히려 공급업자들이 위축되면서 재난의 복구가 장기화되는 그러한 예기치 않은 이러한 풍선 효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덧붙이면 풍선 효과는 하나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 한 부분을 규제했을 때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것을 풍선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이 눌렀을 때 다른 쪽이 빵 터져버리는 것이죠. 이를테면 부동산을 정부가 규제했더니 결국은 주택 건설의 기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풍선 효과가 될 것이고, 이런 경우 자발적 복구 노력이 결여되고 정부에게 기대는 이러한 비도덕성과 도덕적 해이까지도 우려된다. 이것은 뭐다? 반대의 논거로 상대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글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를 출제를 했습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1번 언어, 그 다음 2번 도표, 이 출제 유형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대학의 경우 답안지가 원고지가 아니라 밑줄 친 답안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언어의 지문이나 2번 도표의 지문의 경우 지시사항에 따라서 단락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1번에서 뭐뭐하고 뭐뭐한 뒤 뭐뭐하라 그러면 세 단락 구성을 해주시되 첫 단락의 첫 도입것은 들여쓰기를 해서 한눈에 단락 구분이 됐음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시사항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하라.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도표의 간단한 메시지 확인하겠습니다. 도표 전체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리고 경제 성장, 이것이 대립구도인가 아니면은 양립구도인가, 이것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경제 성장이 어떤 함수 관계를 보이는지를 도표에서 찾아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그림 1을 봤을 때 석탄과 석유 연료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비례관계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산업혁명과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연료의 사용과 이산화탄소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되고, 경제공황이나 석유파동이 있을 때는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주춤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은 어떤 비례관계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그림 1의 출제 의도가 될 것입니다. 그림 2에서도 CO2의 농도는 뭐와 GDP 증가와 역시 비례관계로 동시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그림 3의 경우에는 일정한 GDP를 1인당 GDP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되는 그런 현상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GDP가 어느 수준을 넘었으면, 즉 25,000 수준을 넘었으면 기술의 집적과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 1인당입니다. 이것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 4에서는 80년 이후입니다. 80년 이후 바로 GDP 증가폭에 비해서 그 증가폭 대비 에너지 소모량이나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훨씬 더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 이후 무슨 친환경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해서 GDP가 성장한다고 해서 그와 동일한 비율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비율은 더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도표의 메시지가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1인당 GDP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인 증가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10,000 미만을 GDP일 경우에서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어디에서 20,000을 넘어서면서부터 정체를 하고 있고, 역시 프랑스의 경우 정체가 아니라 이제는 감소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가형과 정체형 그리고 감소형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함으로써 필요한 논거에 따라 활용할 소지를 주고 있습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따라서 도표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그림 1에서는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비례관계다. 2에서는 농도 증가와 GDP도 비례관계이다. 그런데 3에서는 1인당 GDP가 2만과 3만 사이를 정점으로 해서 소비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4에서는 80년대 이후 GDP 증가와 에너지 효율성의 향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GDP 성장세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비례적으로 저하된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는 친환경 에너지 집적 기술이 향상되면서 비롯된 현상으로 추정이 되고 에너지 소모,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이 GDP 비율에 비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5에서는 한국이 직선형, 미국은 정체형, 프랑스는 감소형 등으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이 도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성장 및 산업발달에 의해 가속화된다는 의견과 경제성장이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다. 두 의견에 대한 각각의 근거를 설명하고 이건 중립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옹호 혹은 반박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근거로 봤을 때는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에 의해 가속화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림 1과 그림 2, 그림 5의 한국이 될 것이고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의견은 그림 3과 그림 4, 그림 5의 프랑스 그리고 미국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도표의 해석과 함께 먼저 한 단락으로 제시를 한 뒤 옹호와 반박의 또 다른 단락을 구성하시면 글의 구성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옹호 반박의 글에 있어서는 경제성장, 기술개발로 인한 에너지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친환경 생산 설비를 확충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정화시설 등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각종 환경 비용 등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 해결 방안과 감소의 현실적인 이러한 모습이 가능하게 되는 만큼 소득의 확대는 결국 이산화탄소의 절감과 농도의 저하, 환경 등에 눈을 돌리는 이러한 여력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성장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의 논거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설비 확충은 결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근본적 원인이 될 뿐이고 선진국이 일정한 소득 수준에 도달한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는 현상은 각 국가의 특수성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금융이나 혹은 농업 중심의 선진국가는 산업국가와 달리 이산화탄소를 감소할 수 있는 여력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고 미국의 경우 농업과 제조업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일 뿐이다. 각 국가의 개별적인 산업의 특징을 봤을 때 일정한 소득 이후 그것이 줄어든다는 것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다. 나아가 선진국가는 공장 설비 등을 어디로 제3세계로 이전하면서 자국의 환경을 보호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국가가 감소한다고 해서 전체의 그것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해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러한 제품이 많아지는 대량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결국은 온실가스 배출의 절대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빨간색 부분이 바로 결국은 비례관계다. 이러한 식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완결된 단락글을 쓰되 도표에서 빠뜨리지 말고 철저히 모든 도표를 분석해서 답안에 반영하고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쓰는 글을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